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방송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천 회장입니다. 반도체만 아주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는 천 회장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은 저랑 같이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좀 싫어하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다 타려고 할 수가 없어. 천 회장이요. 다 챙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제가 ETF 관련된 이야기도 하는데 ETF 좋아하는 분들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응? ETF는 제가 늘 얘기했죠. 뭐 S&P 500, 나스닥 100, 그 정도면 딱 좋아요. 두 가지 정도.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괜찮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저를 믿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뭐 믿는다기보다는 제가 가는 길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모으세요. 연금 계좌에다 ETF 아주 실컷 모으시고, 삼성전자도 쌀 때, 좀 떨어질 때, 폭락할 때, 그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모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관망세 돌입한다. 관망세 접어들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지난주 코스피 전주 대비했을 때 136.7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2615.31에 거래를 마쳤는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서 이제 PBR 1배 미만,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들의 주주 확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 PBR이 이렇게 또 대우를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애들이 각 3조 3조 5,624억 정도, 기관애들은 1조 2,764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개미들은 홀로 4조 6,97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뭐 개미들만 아주 신나게 팔더라고요. 오직 개미들만 팔았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 2,480에서 2,600 정도로 보는 것 같고, 견조한 수출 회복이 있을 것 같고, 국내 증시의 그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어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과도했던 기대 조정 등이 하락 요인으로 이제 거론이 되죠. 이번 주는 다소 관망 심리가 좀 강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일단락되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망 심리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스피 반등 시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는데 반해서 그 코스피는 이미 대규모 외국인의 선물과 프로그램 매도를 이제 소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코스피 저평가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저평가 하는데, 저평가 기업들, 저 PBR 이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근데 주가가 또 빠질 수 있어요. 코스피 반등 과정에서 빠른 단기 순환매가 지속이 됐는데,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로 자동차, 금융, 지주사 등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달 중에 세부 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당분간 기대 심리는 유효한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은 경계해야 한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보니까 중국은 5일날 1월 차이신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6일날 미국의 1월 공급관리자협회 비제조업 지수가 있고, 유로존 12월 소매 판매, 또 12월 그 ECB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일본의 또 12월 노동자 현금 수입 발표합니다. 7일날은 미국 12월 무역수지, 일본 12월 산행지수가 있고, 8일날은 중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해요. 그리고 9일날은 일본 1월 광의 통화량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런 지수들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은 뭐 신나게 올랐어요. 코스피가 2.8%씩 올라가는 것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올랐습니다.
보니까 또 유럽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특히 뭐 장난이 아닌 게 아니라 좀 짜증났지 뭐. 좀 오를 듯 하더니 좀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프랑스는 그 소폭 올랐고 그리고 독일이 0.35% 올랐습니다. 미국이 잘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나스닥이 1.7% 올랐죠 이상. 그리고 S&P도 1.07. 요즘 뭐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고 조만간 S&P가 500이 한 5천 갈 것 같아요. S&P 500. S&P 500이 500 가지 않겠냐? 충분히 갑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300 지금 36.73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336.73 1.31% 정도 올랐죠. 야, 필라델피아가 이렇게까지 또 오를 줄 생각지 못했는데 하여튼 좀 조정 받으면서 조금 또 오를 거예요.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서 5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쌀 때 모아야 합니다. 쌀 때 미국 달러 1338.50이요. 6.5 정도 올랐고 달러 일본엔 148.37엔 유가는 72.28달러 일본엔은 902.35원 유로화는 1444.78 중국 위안화 185.49원 중국 위안화하고 유로화가 좀 올랐네요. 그 휘발유 1591.98원 국제금값 2053.7달러, 국내는 86,575.96원. 금값은 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국채 10년 보니까 4.0240이에요. 4.0240. 0.16 정도 올랐는데 갑자기 금리가 튀어올랐습니다. 금리가 이렇게까지 막 오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4.024. 야, 장난이 아니죠.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하여튼 금리가 튀니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현재 선물 지수를 보니까 그 다우가 0.29% 정도 올랐고요. S&P가 0.92, 나스닥은 1.43% 정도 좀 올랐네요. 저 보니까 선물이 좀 많이 올랐어요. 선물. 나스닥 러셀은 좀 빠졌어요. 0.37% 정도 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75,200원. 삼성전자 좀 오르긴 올랐죠. 1,600원이라. 내일은 어떻게 되겠냐? 내일 한 76,000원 선을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76,000원, 77,0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 외인들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76,000원 돌파할 것 같고요. 우선주도 62,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 같아요. 도달할 것 같아가지고 강한 슈팅과 또 반등이 또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조정받았어요. 한 달 내내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외인들 슬금슬금 들어올 거고 이제 개미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팔고 도망갈 거고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뭐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간에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단은 꾸준히 모으실 분들은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오르면 좋죠. 솔직히 뭐 신나게 불기둥 때면 좋은데 그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는 상황들이 있어요. 변화들이 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그런 변수에 대해서 뭐 여러분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하게 쉬시고 저도 이거 마지막 방송으로 해가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잘 주무십시오. 굿나잇.